자,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쌤입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부터요, 드디어 2차 부등식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1차 정도는 우리가 뭐 손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제 2차로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차 부등식은요, 사실 2차 방정식이랑 굉장히 성격이 비슷해요. 크게 보면요, 2차 부등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누구를 기준으로 나눌 거냐면요, 판별식을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랑 판별식이 0일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큰 경우만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일단 우리 2차 방정식부터 해결해 봅시다. 선생님이 x-1, x-2 곱한 게 0이다 라고 했죠? 이런 거 우리 어떻게 풀었죠? 너무 쉽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당연히 x는 1이거나 x는 2잖아요. 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우리 방정식은 너무 이제 잘 풀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전 시험 범위, 즉 중간고사 범위에서 방정식을 함수랑 연결시켜 보았는데 기억나는지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우리 좌변에도 y는을 붙여주기로 했고요, 우변에도 y는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자, y는 하면 이런 2차 함수가 되네요.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이죠.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예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이거 이미 배운 거예요. 반드시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항상. 다시 복습.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 즉 이게 제일 큰 최고차항이죠. x제곱이니까, 즉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고요, 반대로 만약에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생겼어요. 항상 두 개밖에 없어요. 기억하기 쉽겠죠? 왼쪽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렸고요. 자, 오른쪽에 y는 0 그래프 봅시다. y는 0 그래프는 뭘까요? y가 0이래요. 이게 뭐였죠? 자, 즉 y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y의 값이 0이래요. 여기 어딘가 0이 있나봐요. 그쵸? y만 0이면 되니까 x는 뭐든 상관없이 y가 쭉 0이면 된대요. 즉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였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얘는 x축이네요. 즉 이 녀석은 x축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기억나나요? 그러면 x축을 그릴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함수 입장에서 교점이라고 했어요. 즉 얘는 빨간색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이란 뜻이고요, 그 교점의 x좌표가 1이랑 2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x축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요, 결국 여기 만나는 두 점, 여기랑 여기가 1이랑 2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실근을 구했으니까요. 됐나요? 그럼 우리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2차 부등식은 이처럼 함수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좌변도 y는 붙여주시고요, 우변도 y는을 붙여볼게요.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부등식 입장에서 2차식이 0보다 작다라는 말은, 자, 함수 입장에서 이 그래프 뭐였죠? 2차 함수 이 빨간색 그래프였죠? 위랑 식 똑같지 않아요? 자, 빨간색 그래프가 y는 0 뭐라 그랬죠? x축이라 그랬죠? x축보다 작다니까 아래에 있다는 뜻이네요. 다시, 빨간색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을 찾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래프에서 봅시다. 빨간색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구간은 이쪽이죠. 우리는 x에 대한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x에 대한 이 범위를 쓰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때 답은 1이랑 2 사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게 답인 거예요. 됐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반대로 이번 2차식 0보다 크다 인식을 봅시다. 그럼 똑같이 함수를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빨간색 그래프가 x축보다 크다니까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시, 빨간색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어디에요? 여기랑 이쪽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는 여기 바깥쪽이고요, 이쪽에 해당하는 범위는 이 바깥쪽이죠. 그럼 이거를 부등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1보다 왼쪽이니까 따라서 x는 1보다 작고요, 또는 2보다 오른쪽이니까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해결해 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잘 해결해 주었는데요,
언제까지 항상 이렇게 2차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항상 그려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일단 방정식이랑 부등식의 지금 해를 보시면요. 방정식의 해가 1이랑 2였죠. 근데 밑에 한번 부등식의 해를 볼까요? 여기도 1, 2가 쓰이고요. 밑에도 1, 2가 쓰이네요. 이 말은 그러면 방정식의 해가 그대로 쓰이나 보네. 됐나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자, 부등식이 0보다 작다일 때는 4이에요. 작으면 4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죠? 절대값에서 봤죠. 절대값이랑 일단 똑같네요. 그리고요. 0보다 크다일 때는 지금 보니까 작작 큰이네요. 절대값이랑 아예 똑같네요. 자, 다시 결론. 2차 부등식 역시 0보다 작으면 4이, 0보다 크면 작작 큰 써주면 돼요. 아이고 쉬워라. 됐나요? 자, 추가로 설명을 해주자면 만약에 원래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등호가 붙어 있으면요. 답에도 그냥 똑같이 등호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쉽죠? 안 붙어 있으면 안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처럼 2차 부등식을 구하라 하면요.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먼저 두 개를 구해주고요. 작으면 사이, 크면 작작 큰 이것만 쓰면 돼요. 됐죠? 오늘 1번 유형 너무 쉽죠? 자, 그럼 바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교재는 17쪽이고요. 그럼 1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보시면요. 1번에 1번 보시면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죠? 일단은 근을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자, 얘는 그러면 2, 1 하면 될 거고요. 얘는 1, 2 하면 되고요. 4랑 1이니까 어디 마이너스 붙일까요? 1에 붙이면 되겠죠?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네요. 그럼 이 식은 2x-1 그리고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네요. 됐나요? 자, 그럼 앞에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근이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이 뒤에서 0으로 만드는 근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작다가 나왔네요. 작으면 선생님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작으면 4이. 단 작은 걸 먼저 앞에다 씁시다. 따라서 정답은요. 작은 거 쓰시고 큰 거 쓴 다음에요. 작으면 4이요. 여기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값을 푸는 거니까 여기 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완전 간단하죠. 됐나요? 자, 2번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요. 자, 선생님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지금은 x 앞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 즉 아래로 볼록한 경우만 했잖아요. 자, 이 경우에만 우리가 작으면 사이, 크면 작작 큰이라는 규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x제곱 앞의 개수가 음수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기면요. 방금 규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만약 여기 마이너스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바꾸고 부등호 방향 변해버리면 되겠죠. 됐나요?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먼저 곱한 다음에 부등호 방향 변해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은 얘처럼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규칙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마이너스를 곱하고 시작해주세요. 자, 전체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요. 앞에는 x제곱, 얘는 마이너스 3x,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만 이렇게 변화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똑같아요, 이제. 자, 이제 인수분해 봅시다. 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 4는 4, 1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디 붙여야 되는데 마3이 나오려면 위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해주시면 x 마이너스 4, 그 다음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네요. 자, 앞에서의 근은 뭐가 나와요? 4요. 뒤에서 근은요? 마이너스 1이요. 자, 그럼 크다니까 뭐로 쓰면 돼요? 크면 작작 큰큰. 다시 크면 작작 큰큰이요. 자, 따라서 작은 건 마이너스 1이고요. 큰 건 4니까 작은 것보단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누가요? x가요. 가운데 5월만 써주시면 돼요. 끝. 쉽죠, 완전. 아, 2차 부등식 별거 아니네. 자, 그럼 2번에 1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번에 1번도 딱 보는 순간 뭐부터 하라 그랬죠?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부터 해주세요. 6은 2 곱하기 3이라고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요. 그럼 식이 x 마이너스 2,
x-3이 0보다 작다가 됐네요. 자, 그럼 앞에서의 근은 몇이에요? 2고요. 이 뒤에서의 근은 3이에요. 작으면 뭐라고 했어요? 작으면 4예요. 즉 따라서 정답은 2랑 3의 사이예요. 완전 쉽죠? 이게 끝이에요. 그럼 2번은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도 맨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그대로 인수분해만 해보면 되겠네요. 자, 얘 인수분해 봅시다. 자, 2는 2 곱하기 1 하면 될 거고요. 3은 1 곱하기 3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이고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2x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 다음은요.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네요. 자, 앞의 식에서의 근은 뭐예요? 2분의 1이고요. 뒤의 식에서의 근은 몇이에요? 3이죠. 자, 크다 나왔다. 크다. 크면 작작 큰 근이요. 자, 따라서 작은 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단 작다. 근데 등호도 있으니까 등호 붙여주세요. 큰 것보다는 크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누가요? x가요. 자, 그리고 가운데 or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어때요? 2차 부등식? 처음 배우는 건데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오늘은 2차 부등식 중에 자, 판별식 0보다 큰 경우, 즉 실근을 2개 갖는 경우를 해결해 보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처럼 지금 다 인수분해가 되는 꼴을 풀어봤는데요. 혹시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얘 지금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요. 자, 1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이더라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럼 이 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에요. 그럼 우리 살짝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짝수 판별식 써봅시다. 자, 4분의 d를 써주면요. 자, b'이 얘 절반이라 그랬죠? 자, 이거 짝수 판별식 복습하고 오세요. 그럼 공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어요. a는 1이고요. c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요. b'1의 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ac인데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라서요. 얘는 양수예요. 즉, 이 식 자체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하지만 인수분해만 안 될 뿐이에요. 우리 이런 경우에는 방정식에서 근은 어떻게 구했죠? 근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근의 공식 이용했잖아요. 자, 근의 공식을 근부터 구해봅시다. 이때 x는 자, 짝수니까 짝수 공식 이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공식부터 써볼게요.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자, 루트 이거 뭐였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요. 여기가 판별식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a는 어차피 1이니까 필요 없죠. 그럼 분수 형태 쓸 필요도 없겠네요. b 프라임이 1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1이고요.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ac 하면 방금 구했죠. 플러스 1이라고요.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가 되네요. 자, 즉 이때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고요.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네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자, 지금 0보다 크다니까 우리 0보다 크다면 뭐라 쓰고 있어요? 0보다 크면 작작 큰 근이죠. 크면 작작 큰 근. 이게 더 작은 근이고 이게 더 큰 근이잖아요. 똑같이 이 상태에서 작작 큰 근 써주면 돼요. 됐나요? 작은 것보단 작고 큰 것보단 크다. 5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결론. 대부분의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요. 판별식을 먼저 써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 경우에는 바로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해주세요. 두 근을 구한 다음에 작으면 사이, 크면 작작 큰 큰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